엔비디아의 GPGPU라는 거죠. 유일한 대항마가 이제 AMD의 MI300이라는 이제 이런 칩들이 있고요. 자체 설계 칩들은 빅테크들이 설계를 하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브로드컴 같은 업체도 있고요. 애플은 OS도 있죠. AP라는 반도체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 수준의 에이전트 AI는 애플만이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현재 생성형 AI 시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생성형 AI는요, AI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모델인데 2022년 11월에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 GPT를 공개한 이후로 AI 혁명이 시작됐고, 지금 모든 빅테크들이 개발하는 건 생성형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생성형 AI라는 모델 자체를 층위를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지금 군비 경쟁을 벌이는 거는 결국 AGI를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지능 A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개발되는 순간 우리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친구가 착한 친구면 아이언맨의 자비스고요. 이 친구가 나쁜 친구면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어쨌든 지금 빅테크들은 이걸 빨리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독점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유력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챗 GPT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하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클로드라는 모델. 요게 이제 2강 1중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많은 AI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XAI에서 뭐 많은 모델들을 하고 있긴 한데, 자, 그 밑에 그러면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은 지금 빅브라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층위에 있는 기업들은 작은 모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게 300억 개가 넘어가면 LLM이라고요 하고, 그 밑에는 이제 SLM이라고 합니다.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300억 개 미만의 모델은 보통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라마라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라마라는 모델은 누구든 가져가서 자기들한테 맞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게 마치 리눅스 같은 오픈소스화 해놨거든요. 자, 그런 라마 모델을 만져서 특화된 모델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쪽은 이제 SLM도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온디바이스 AI 모델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층위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생성형 AI 모델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초창기에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였고요. 그리고 5조 개의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학습을 했고, 그리고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칩을 1만 개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챗GPT가 굉장히 그래도 뭐 센세이션을 했고요. 자, 네이버에서 내놓은 하이퍼클로버 X라는 모델이 이거보다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2천억 개가 넘었었고요. 그리고 한국어 기반으로 굉장히 좀 했으니까 좀 기대가 있었는데, 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은 자금하고 인력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GPT-4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지금 5천억 개에서 1조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라는 건요, 컴퓨터를 더 많이 갖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에다가 엔비디아 칩 많이 갖다 넣었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파워풀하다. 그리고 빅데이터도 많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 매개 변수가 1조 개에서 2조 개 정도 됩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개 변수가 2천억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규모의 경제에서 싸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빅데이터도 중요한데, 최근에 라인 사태 있었잖아요. 비영어권의 빅데이터를 네이버가 라인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일본한테 통으로 뺏길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네이버가 비영어권에서 좀 뭔가 자리매김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이제 걱정이 있죠. AI가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회사는 안 보입니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곳 또는 앞으로 수익을 낼 회사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뭐 수익성을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다 우리는 까먹었을 텐데요. 이게 인터넷 혁명이 시작됐을 때, 월드 와이드 웹이 됐을 때도 그때 이 작은 검색바 하나 차지하려고 엄청난 군비 경쟁을 했잖아요. 저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 검색바 하나 가지고. 독점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글이 겁나게 돈을 벌었죠.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을 때 스마트폰이 막 나오고, 애플이 자체 iOS하고 자기들 A 바이오닉 칩이라는 AP까지 있고,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니까, 자,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이 나왔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공짜로 뿌렸죠. 그때만 해도 저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지? 구글이 저렇게 하다가 거덜나는 거 아닌가? 걱정했죠. 근데 윈도우 모바일, 파이어폭스 뭐 이런 것들 다 제압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겁나게 돈을 벌죠. 자, AI는 똑같습니다. AI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죠? 요즘 그런 이야기 나오죠. 저는 참 기시감이 듭니다. AI가 독점이 끝나면 돈을 겁나게 벌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AI 기업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점유율인가요? 맞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모델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기업이 독점이 완성되면 돈을 버는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지금 오픈 AI 같은 회사의 모델이 제일 그래도 주간 단위로 2억 명의 활성 사용자가 있거든요. 올해 매출이 한 4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4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이상 되기 때문에 물론 쓰는 돈이 훨씬 많아요. 지금은. 흑자를 지금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9월 10일 애플의 아이폰 16 발표가 나왔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에서 제일 주목하는 회사는 애플이라고 봐야 되고요. 올 초만 해도 사실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제일 기대를 모았던 건 AI PC였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매개 변수가 뭐 한 30억 개, 50억 개 정도의 굉장히 작은 모델이지만 이 자체에서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AI 스마트폰은 이거 한 2시간 사용하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기 때문에 AI PC 쪽으로 코파일럿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의외로 6월에 그 WWDC 행사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높아졌고요. 그 전까지는 애플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AI PC, 그러니까 윈도우 OS 기반으로 AI 서비스가 되는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퀄컴 스냅드래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퀄컴과 ARM의 주가가 올 상반기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요걸 발표하고 나니까 6월에 둘 다 행사가 있었는데 발표하고 나니까 애플은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졌고 AI PC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최근에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하면서 나온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실망감이 큰 상황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플을 봐야 되냐?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를 주목한 거는 결국 에이전트 AI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이었거든요. 우리가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내가 말로 다 제스처로 다 이렇게 얘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휴대폰에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내가 AI 음성 언어를 통해서 제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AI 자체가 슈퍼 앱이 돼야 돼요. 한때 우리 막 계속해서 슈퍼 앱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자, 앱이 너무 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 앱 하나에서 다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AI가 딱 슈퍼 앱 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다음 주에 출장을 가니까 거기서 호텔도 예약해야 되고 택시도 예약해야 되고 그리고 뭐 투어도 예약해야 되고 이거를 내가 AI로 명령을 하면 그 앱들을 다 제어를 해서 거기서 결제까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에이전트 AI잖아요. 자, 그거를 하려면 결국 수많은 앱들을 AI가 앱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앱 개발 회사에서 그거를 다 내어주겠어요? 헤게모니를? 안 내주겠죠. 왜냐면 자기들 소통 채널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사용자들의 유입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기능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동의할 수 없죠. 근데 애플은 OS도 있죠. AP라는 반도체도 있죠. 그리고 자체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있는데 거기서 애플의 기본 앱들이 있어요. 페이스타임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문자라든지. 자, 그러면 내 메일에 있는 거 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답변해줘. 그러면 내가 자체 앱으로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 수준의 에이전트 AI는 애플만이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OS 따로 있죠. AP 업체 따로 있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따로 있죠. 그리고 디바이스 제조업체 다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통일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애플은 그게 통일된 제국이기 때문에 빨리 좀 더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AI 밸류체인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일단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AI 반도체죠. 네, 그래서 지금 AI 가속기라고 하는 연산을 굉장히 도와주는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GPGPU라는 거죠. 제너럴 퍼포스 GPU라는 거고. 자, 이게 유일한 대항마가 이제 AMD의 MI300이라는 이제 이런 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범용이라고 합니다. 범용 칩이에요. 근데 이제 자체 설계 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 칩들은 빅테크들이 설계를 하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브로드컴 같은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설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툴이 있어요. 그래서 EDA 툴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할 때 필요한 EDA 툴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회사들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또 IP들이 있어야 되죠. 핵심 코어 IP를 제공해 주는 게 암 홀딩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중요한 IP들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램버스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 주죠. 자, 그러면 반도체 밸류체인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쪽은 아마존이 클라우드 업체 중에 1등인데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야기죠. 연간 데이터 센터 시장이 1,5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내가 지금 시장 규모만큼 내가 혼자 투자하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2등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손을 잡고 지금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 6, 7년 안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근데 최근에 에릭 슈미트 또 전 구글 CEO가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또 말실수를 해버립니다. 그거 1,000억 달러 아니고 3,000억 달러 이상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지금 천문학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죠. 자,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 셋업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 지금 39%가 있어요. 전 세계 39%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AI용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많게는 몇십 배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내에서 전기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전기 수요가 늘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드망이 다 90년대, 심지어 오래된 건 50년 된 그리드망도 많거든요. 송배전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데이터 센터 전기 부족하니까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가 막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또 기업들이 또 필요해진 거고요. 그리고 전기 공급해주는 업체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신재생 에너지로 해주려면 퍼스트 솔라 같은 회사들이 또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하고 전기를 소비하는 곳이 멀리 있죠. 그러니까 ESS라든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비즈니스를 하죠. 그래. 이제 전기, 데이터 센터 다 해결됐어. 자, 그러면 끝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통신 트래픽이 폭발해요. 그러니까 급한 건 먼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해결되면 통신 트래픽, 통신망 투자를 더 해야 돼요. 챗GPT가 공개된 이후로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이 20% 폭증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텍스트만 적용됐을 때 경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미지도 뽑아내죠, 동영상도 뽑아내야 되죠 하면 더 폭증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통신망 더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6G 같은 저궤도 위성 같은 것들 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테슬라 스타링크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나중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해주신 AI 밸류체인들 중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엔비디아와 친구들이 막 그렇게 거칠게 당분간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주도주가 그동안 스포트라이트가 엔비디아 쪽으로만 쏠렸다 그러면 이제는 약간 자체 설계칩 쪽,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암홀딩스나 퀄컴이나 아니면 EDA 툴 업체인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 쪽으로 좀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쪽은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업체들도 좀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되게 성장률이 돋보여요. 그러니까 슈퍼 마이크로컴은 이제 꺾였지만 오히려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나 거기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오라클 같은 회사들도 사실 굉장히 최근에 실적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